밤 9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미안하지만 50만 원만 빌려줄 수 없겠니? 68해를 살아온 오라버니가 동생에게 처음으로 고개를 숙인 밤이었습니다. 오늘 밤은 65에 모아둔 돈이 얼마 아래로 떨어지면 위험한지 그 진짜 숫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유명한 노후 자금이라는 게 얼마나 믿을 게 못 되는지 가장 중요한 계산식은 후반부에서 반드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이건 제 오라버니 이야기이면서 아마 여러분 댁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저는 올해 68이 됩니다. 18 되던 해부터 40년 넘게 고향의 작은 금고에서 일했습니다. 외근직, 쉽게 말하면 수금이었지요. 검은 가방을 메고 비 오는 날에도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상점과 집집마다 돌아다니는 일이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1,000원, 2,000원씩 적금을 받아들이고 차 한 잔 얻어 마시고 연말이면 달력과 수건을 돌리고 그런 일을 40년이나 하다 보면 참 신기하게도 현관 앞에 서기만 해도 그 집 살림이 대충 보이게 됩니다. 예를 들면 매달 15일 연금 나오는 날에는 아침부터 로비가 붐볐지요. 저는 그날의 로비를 바라보는 걸 좋아했습니다. 조금 무섭기도 했지만요. 방금 기입한 통장을 물끄러미 바라보다 한숨 한번 쉬고 접어넣는 사람. 출금 전표에 금액을 적었다가 두 줄로 지우고 조금 더 작은 숫자로 고쳐 쓰는 사람. 연금 나오기 전 주가 되면 출금이 1,000원 단위로 줄어드는 댁도 있었습니다. 통장이라는 건 말이지요. 그 사람의 살림살이는 물론이고 마음속까지 비춰내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밤 수화기를 쥔 채 저는 등줄기가 서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이건 오랜 경험으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돈을 빌리는 전화는 밤에 걸려옵니다. 낮에는 세상에 눈이 있지요. 관공서도 은행도 열려 있고요. 밤 9시라는 건 사람이 자존심을 베개 밑에 숨기는 시간인 겁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오라버니였습니다. 오라버니, 그러니까 큰오라버니는 종이 상자 만드는 회사에서 영업부장까지 지내고 퇴직금도 제대로 받은 우리 집은 괜찮다가 입버릇이던 사람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올케 언니가 조용히 미다 뒷문을 닫는 기척이 났습니다. 오라버니, 사정을 좀 들려줘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니 좀 급하게 겹친 게 있어서 그래. 금방 갚으마. 오라버니는 웃었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웃음으로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 웃음소리를 현관 앞에서 몇백 번이나 들어왔으니까요. 돈 이야기로 사람이 웃을 때는 말이지요. 웃을 수밖에 없을 때인 겁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50만 원이면 못할 것도 없어요. 하지만 당장은 안 돼요. 내일 그리로 갈게요. 긴 침묵 끝에 오라버니는 미안하다는 말만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태평하게 코 고는 소리를 내는 게 원망스러울 정도였지요. 40년 남의 집 살림은 현관 앞에서 꿰뚫어 봐왔습니다. 우편함에 신문이 이틀 쌓여 있으면 주의, 손질되던 정원이 제멋대로 자라기 시작하면 주의, 화분수가 줄어들면 안주인의 신발이 낡아지면 그렇게 몇백 집을 봐온 이 눈이 어째서 친오라버니의 이상 징후는 알아채지 못했을까요? 아니요. 사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보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려 두겠습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니 지금부터 말씀드릴 손님들 이야기는 조금 형태를 바꾸어 두었습니다.
하지만 거짓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튿날 아침 저는 전철을 갈아타며 옆 도시에 있는 오라버니 집으로 갔습니다. 가는 길에 각오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금일로 몇백 번이나 봐온 그 징후가 분명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라버니 집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라버니네 집은 잘 손질되어 있었고 현관은 반짝였고 차고에는 차가 2대, 우편함도 깨끗했습니다. 하류 노인이라는 참 싫은 말이 생겼지요. 텔레비전 특집 같은 걸 보면 마트 반갑 스티커에 손을 뻗는 모습이라든지 전기 끊긴 방이라든지가 나오잖아요. 하지만 말이지요. 40년 이 일을 한 저더러 말하라면 그건 마지막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진짜 입구는 밖에서는 절대 보이지 않아요. 오라버니는 바로 지난 설날에도 손주에게 5만원짜리 세뱃돈을 제대로 챙겨 넣었으니까요. 떨어져 가는 사람일수록 평소와 똑같은 봉투를 그만두지 못하는 겁니다. 그만두면 인정하는 게 되니까요. 어이, 미안하구나 일부러. 오라버니는 현관에서 웃었습니다. 예의 그 웃음으로요. 안방으로 안내받자 올케 언니가 차를 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올케 언니가 부엌에서 주전자로 물을 끓이고 있는 겁니다. 어라 싶어 물어보니 온수기가 고장난 지 열흘이 됐다더군요. 11월인데 말입니다. 목욕은 근처 목욕탕에 다니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 눈이 싫은 걸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올케 언니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늘 단정하던 사람이었는데 가르마 뿌리 부분이 하얗게 뜨고 색도 좀 얼룩덜룩했습니다. 미용실이 아니라 집에서 직접 염색한 머리였습니다. 여자가 미용실을 참는 건 제일 마지막이에요. 식비보다도 나중인 겁니다. 떠오른 건 7년 전 일이었습니다. 왜? 노후에 몇 척이 필요하다고 온 방송이 떠들썩했던 해가 있었잖아요. 제사로 모였을 때 오라버니는 웃어넘겼습니다. 우리 집은 퇴직금이 있고 저축이랑 합치면 넉넉하다. 그걸로 부족하다면 우리 집은 거스름돈이 나올 판이야. 그때 오라버니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닙니다. 정말로 그만한 돈이 있었어요. 세상의 기준선을 당당히 넘고 있었습니다. 그 오라버니가 9에 가지나 동생에게 50만원 빌려달라는 전화를 걸어옵니다. 그럼 그 많던 돈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여러분, 여기가 오늘 밤의 본론입니다.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저는 꺼냈습니다. 오라버니, 돈은 가져왔어요. 그런데 빌려주기 전에 딱 하나만 보여줘요. 오라버니 얼굴에서 스르르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이 동생한테 통장을 보이라는 거냐? 내가 무슨 물건이냐? 찾자니 소리를 내며 상위에 놓였습니다. 예,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거라는 걸요. 부모, 형제와 돈 이야기를 하는 건 남과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남이면 일이니까 넘어가지만 식구면 부끄러움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댁에서는 어떠신가요? 남편분이 모아둔 정확한 액수, 아내분의 비상금, 아들의 연봉, 가장 가까운 사람의 일일수록 못 물어보시지 않나요? 돈 이야기라는 건 말이지요. 사이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이가 좋으니까 소중하니까 못하는 겁니다. 거리가 가까울수록 목구멍을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서로 노려보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게 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그건 예전 제가 아직 30대이던 시절입니다. 수금을 돌던 상점가에 생선 가게를 하는 정씨라는 여주인이 있었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여자 혼자 몸으로 꾸리는 작은 가게였지요. 정씨 아주머니는 서랍장 안에 대학 노트를 한 권 넣어두고 그날의 장사 결과를 연필로 전부 적어두었습니다. 번 날은 번 대로, 안 된 날은 안 된 대로 들어온 만큼에서 쓰는 거야. 그뿐이지.
그러면서요, 정육점에서 500원짜리 크로켓을 깎아받았다고 신나게 자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깎아줘요라고 말할 수 있고 도와줘요도 고마워요도 숨 쉬듯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정씨 아주머니가 어느 날 수금 가방을 안고 있던 저에게 말했습니다. 통장은 거짓말을 안 해. 거짓말을 하는 건 말이야 사람의 체면 쪽이지. 그 말에 등을 떠밀려 저는 고쳐 앉았습니다. 오라버니, 나는 40년 남의 통장을 맡아왔지만 비웃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오늘은 동생으로 온 게 아니에요. 그 40년을 데리고 온 거예요. 오라버니는 잠자코 있었습니다. 벽시계 소리만 째깍째깍 울리고 있었지요. 그리고 침묵을 깬 건 오라버니가 아니었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올케 언니였습니다. 아가씨, 제가 보여드릴게요. 올케 언니는 서랍장 안쪽에서 고무줄로 묶은 통장 뭉치와 그 아래 숨기듯 접혀있던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내미는 손이 자잘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펼쳐보고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카드론 이용 명세서였습니다. 잔액 약 900만원, 매달 상환 25만원. 오라버니가 엉덩이를 들썩였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어? 올케 언니는 다다미의 눈을 떨군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2년 전부터요. 말 못했어요. 당신이 말 안 하기로 정한 걸 제가 입에 올리면 당신 체면이 안 서스런 부부라는 건 이런 거군요. 가라앉는 배 위에서 서로를 위해 입을 다물고 그렇게 둘이서 조용히 가라앉아 가는 겁니다. 저는 명세서를 손에 들고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건 이제 직업병이지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900만 원을 연 14%로 빌려서 매달 25만 원씩 갚으면요. 그중 10만 원 남짓은 이자로 가져가 버립니다. 원금은 14만 원 정도밖에 안 줄어요. 다 갚을 때까지 4년 가까이. 이자만으로 대충 300만 원. 그것도 연금 속에서요. 저는 말이지요. 현역 시절부터 은행 현금 인출기 화면이 무서웠습니다. 연금이 입금되는 바로 그 화면에 대출 버튼이 바로 옆에 나란히 있는 겁니다. 손가락 하나로 그날 안에 몇십만 원. 연금 생활에서 카드론에 손을 대는 건 빗물을 양동이로 받으면서 스스로 지붕에 구멍을 늘리는 것과 똑같은 짓입니다. 어쩌다 대출까지 손을 댔어요? 물으니 오라버니는 우물우물 지붕 수리할 때 돈이 좀 모자라서 라고 했습니다. 정기예금을 헐면 됐을 텐데요 라고 하니 오라버니는 묘하게 굳은 목소리로 정기는 못 헐으라고만 하는 겁니다. 헐 수 없는 정기예금. 이때 저는 걸리는 게 있었지만 그 이야기는 나중에 하지요. 먼저 말씀드려 두면요. 이날 제 핏기가 가장 가신 건 카드론 900만 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무서운 숫자는 이 다음 전단지 뒷장에서 나왔습니다. 저는 각오를 하고 돋보기를 꺼냈습니다. 오라버니, 언니, 오늘은 아주 다 털어놓읍시다. 통장을 전부, 보험증서도, 연금 입금, 통지서도 전부 이 상 위에 꺼내요. 부엌 식탁 위에 김씨 집안 40년이 늘어놓아졌습니다. 방식은 수금 시절과 똑같습니다. 먼저 들어오는 숫자부터 오라버니의 국민연금과 올케 언니의 연금 부부 합쳐 월 약 210만 원. 다음은 나가는 숫자. 통장 자동이체를 1년치 거슬러 올라가고 올케 언니한테서 장보는 형편을 물어 전단지 뒷장에 적어 더해가고 계산기를 두드리는 제 손끝을 오라버니 부부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온 숫자는 월 300만 원. 오라버니 이 집은 매달 90만 원 적자예요. 오라버니의 대답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합니다. 허 하고 탄식했습니다. 연기가 아니었어요. 마음 밑바닥에서 나온 단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 말했습니다. 재본 적이 없었다. 여러분, 웃으실 수 있나요? 저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현역 시절엔 다소 많이 써도 이듬달 월급이 구멍을 메워줍니다. 그래서 대충으로도 살림이 돌아가지요. 그 대충 그대로 연금 생활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오라버니 집은 월급 360만 원 받던 시절 살림의 틀을 210만 원 연금 위에 고스란히 그대로 얹어두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연금에는 함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2달치 합쳐서 입금되잖아요. 통장에 420만 원이라고 찍히면 사람이 조금 안심해 버립니다. 달로 나누면 210만 원인데 지갑의 감각만 4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 몰아서 입금되는 것 때문에 어긋난 살림을 저는 몇 집이나 봐왔습니다. 적어놓고 보니 애달팠던 건 식비였습니다. 이미 50만 원대까지 깎여 있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자기 목부터 먼저 깎아온 거였지요. 당신 회 반찬은 못 줄이니까 라며 자기 반찬을 한 가지씩 줄이는 겁니다. 남자들은 못 알아차려요. 된장국 건더기가 하나 줄어도 살림 숫자의 그림자에는 말이지요. 대개 여자의 침묵이 묻혀 있는 겁니다. 그럼 뭐가 무거웠느냐? 생명보험이 월 28만 원. 현역 시절 보험을 갱신 때마다 비싸져도 혹시 몰라서라며 움켜쥐고 있던 것. 차가 2대, 기름값과 세금과 보험과 정기 점검을 달로 나누면 2대에 30만 원. 신문이 2종류, 집전화에 스마트폰 2대로 18만 원. 동창회 연회비에 어울림 골프, 애경사 봉투로 월 30만 원. 여러분, 하나하나는 다 나쁘지 않아요. 한 가지 한 가지는 40년에 걸쳐 만들어온 삶과 사람 사귐의 틀입니다. 하지만 전부를 210만 원 연금에 얹으면 매달 90만 원이 삐져나옵니다. 월 90만 원 적자는 1년에 80만 원. 오라버니가 퇴직하고 9회면 720만 원입니다. 잘 들으세요. 도둑 맞은 것도 사기당한 것도 이상한 투자에 속은 것도 아닙니다. 성실하게 평소대로 살았을 뿐인데 1억에 가까운 돈이 사라지는 겁니다. 저는 40년 몇백 집 살림을 봐왔지만 가장 무서운 게 이겁니다. 돈이 사라질 때 대개 범인이 없어요. 굳이 말하자면 재보지 않았다는 범인만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행방도 통장이 조용히 알려주었습니다. 아들에게 합쳐서 600만 원, 외벽과 지붕 수리의 일 650만 원, 올케 언니의 입원과 치과 치료, 연달아 있었던 제사 봉투로 0만 원 남짓 차 바꾸기, 하나하나 더하다 보면 나와버립니다. 손에 남아있던 건 약 600만 원, 그리고 따로 대출 900만 원이었습니다. 아들 일은 탓할 수 없습니다. 47 되던 해에 다니던 인쇄회사가 기울어 정리해고를 당하고 다시 취직한 물류회사는 계약직의 월급은 전의 60%였습니다. 거기에 손주 대학 진학이 겹쳤어요. 입학금만이라도라며 오라버니가 이 0만 원 내주고 그 뒤로 월세에 손주 학원비에 정신 차려보니 600만 원이었습니다. 올케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손주 입학식 사진 보여드릴까요? 훌륭한 사진이었어요. 저는 이걸 어리석다고는 입이 찢어져도 말 못합니다. 손주에게 내주는 게 사는 보람이라는 분의 마음도 잘 압니다. 하지만 수금 시절에 저였다면 손님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렸을 겁니다. 자식을 돕는 건 좋습니다. 다만 내 집 적자를 재고 나서 하세요. 식구에게는 그 한마디를 못했습니다. 그게 제 평생의 후회입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예시하기를 하게 해주세요.
30대 중반 무렵 수금처에 전직 중학교 교장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금과 저축으로 3억 원 있으시던 훌륭한 댁에서 훌륭한 교제를 하시던 분입니다. 제자 결혼식, 동료 장례식, 동네 감투, 축의금도 부의금도 교장 선생님의 봉투 액수로 하셨지요. 월적자는 아마 100만 원을 넘었을 겁니다. 15년에 걸쳐 그분 통장에서 정기 예금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걸 저는 창구에서 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억이 있어도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는 겁니다. 그날 오라버니 부엌에서 저는 그 무력감을 떠올리고 어금니를 깨물었습니다. 오늘은 동생의 사양은 버리겠다고 정했습니다. 자, 식탁의 통장 중에 딱 한 권, 9해 동안 단 한 번도 손대지 않은 정기 예금이 있었습니다. 이 0만 원, 오라버니, 이걸 헐면 카드론 같은 건 단번에 갚았을 텐데 왜 14%로 빌린 거예요? 오라버니는 한참 잠자코 있다가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그건 나와 네 올케 장례비다. 자식들한테 폐를 끼칠 순 없어. 장례비만은 남겨두는 게 부모의 마지막 도리야. 그러니까 그것만은 죽어도 모른다. 여러분 웃으실 수 있나요? 요즘 정기예금 이자란 게 이 0만 원 넣어서 1년에 몇천 원이에요. 그 쥐꼬리를 지키자고 1년에 300만 원이나 되는 이자를 냅니다. 산수로 따지면 엉망진창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엉망진창을 수금처 찻상에서 수십 번이나 봐왔습니다. 이 나라 부모들은 말이지요. 자기가 빚으로 가라앉고 있어도 마지막 돈에 많은 자식을 위해라는 이름표를 붙여 신주단지처럼 모셔버리는 겁니다. 됐다. 이제 알았지. 됐잖아. 오라버니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그 손이 식탁 끝에서 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업부장이었던 오라버니의 그 두툼한 손이 말입니다. 그리고 오라버니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도로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쥐어짜듯 말했습니다. 동생아, 나는 말이다. 무섭고 무서워서 한밤중에 몰래 전단지 뒷장에 계산기를 두드렸다. 앞으로 몇 년 버틸까 두드릴 때마다 답이 달라. 아니, 다른 게 아니야. 보고 싶지 않은 숫자가 나오면 내가 계산을 틀린 걸로 치고 계산기를 지워버렸어.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오라버니는 2년 전부터 통장 기입을 그만두고 있었습니다. 기입하면 줄어드는 숫자를 봐야만 합니다. 안 보면 줄어들지 않은 걸로 할 수 있어요. 68배 그 고집쟁이 오라버니가 통장 한 권이 무서워서 현금 인출기 앞을 그냥 지나쳐 다녔던 겁니다. 왜 전화를 안 줬어요? 2년이나 있었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오라버니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너한테만은 알리고 싶지 않았다. 넌 돈의 전문가잖니. 내 40년이 동생한테 숫자로 비웃음당하는 기분이 들어서 눈물이 났습니다. 분하고 슬퍼서요. 저는 오라버니 정면에 고쳐 앉아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나는 40년 몇백 건 통장을 봐왔지만 비웃은 적 같은 건 한 번도 없어요. 통장이라는 건 그 사람이 살아온 발자취예요. 오라버니 통장을 좀 봐요. 아들이랑 손주랑 언니랑 친척 봉투랑 식구밖에 없잖아요. 오라버니 돈은 사라진 게 아니에요. 전부 누군가를 지키느라 쓴 거예요. 다만 지킬 상대 명단에서 당신들 두 사람만 빠져 있었을 뿐이에요. 올케 언니가 앞치마 자락을 움켜쥐고 소리 죽여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기초생활보장 이야기도 제대로 했습니다. 이 나라에는 말이죠. 마지막 둑도 제대로 있어요. 그건 부끄러운 것도 뭣도 아니야. 우리가 다 함께 내온 보험 같은 거예요.
하지만 오라버니는 아직 그 둑에서 10걸음도 20걸음도 앞에 있어요. 오늘부터 하면 늦지 않아요. 오라버니 얼굴이 조금 들렸습니다. 정말이냐? 정말이고 말고요. 지금부터 내가 40년에 걸쳐 익힌 딱 하나의 계산식을 알려줄 테니까 전단지 뒷장 한 장 더 줘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오늘 밤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되도록 종이와 펜을 준비해 주세요. 노후에 얼마가 필요한지는 세상이 말하는 그 액수인지 아닌지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식은 이렇습니다. 월 적자에 12를 곱한다. 거기에 25를 곱한다. 마지막으로 0만 원을 더한다. 이것뿐입니다. 월 적자에 12를 곱해서 1년치 65부터 90까지 산다 치고 25년치 거기에 원숙이, 지붕, 입원, 그리고 장례. 노후에 반드시 한 번은 오는 목돈 지출을 빚 안 지고 넘기기 위한 둑으로 0만 원. 나온 숫자가 남의 집이 아닌 여러분 댁의 진짜 기준선입니다. 월 적자가 30만 원인 집이라면 0만 원 더하기 0만 원으로 1억 0만 원. 50만 원이라면 1억 0만 원. 그리고 적자가 0인 집이라면 필요 없습니다. 둑의 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 집 기준선은 얼마일까 하고 지금 생각하신 분, 그게 오늘 밤의 숙제입니다. 세상이 떠들썩하게 말하는 그 노후 자금이라는 건 말이지요. 대충 말하면 월 적자가 50만 원 남짓인 집의 답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의 집 답인 거예요. 오라버니 집은 적자가 90만 원이었으니 90만 곱하기 12 곱하기 25로 2억 0만 원. 둑을 더해서 3억 원. 오라버니는 3억이 안 되는 돈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기준선은 넘었는데 자기 집 기준선에는 크게 못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떨어졌어요. 그뿐인 일입니다. 오라버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아무도 이식을 안 가르쳐 줬을 뿐입니다. 학교도 회사도 퇴직금 받는 법은 가르쳐 줘도 먼저 내 집 적자를 재라고는 아무도 안 말해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계는 고마운 뒷면이 있습니다. 거꾸로 읽어보세요. 월 적자를 1만 원 줄이는 건 1만 곱하기 12 곱하기 25로 300만 원. 그래요. 저축을 300만 원 늘린 것과 똑같은 의미인 겁니다. 65 넘으면 저축은 이제 좀처럼 못 늘려요. 하지만 기준선 쪽은 오늘 밤부터라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험을 하나 손봐서 5영원, 스마트폰 요금제로 3영원, 신문으로 2영원 합쳐서 월 1만 원이면 그건 이미 300만 원의 저축입니다. 월 1만 원은 저축 300만 원. 오늘 밤 이것 하나만이라도 기억하고 가세요. 저는 이 말을 오라버니 부엌에서 전단지 뒷장에 큼지막한 글씨로 적었습니다. 거기서부터는 남매 세 사람의 대작전입니다. 손대는 순서에도 요령이 있는데요. 초보자는 먼저 식비부터 줄이려 합니다. 그건 오래 못 가고 마음까지 야위어 버려요. 줄이는 건 아픔이 적은 고정비부터, 그리고 추억이 된 것은 제일 마지막. 이게 철칙입니다. 먼저 보험이었습니다. 새로 든 의료보험을 해지하고 오래된 쪽은 납입 완료라고 해서 더는 보험료를 안 내고 작게 남기는 형태로 바꿨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합쳐서 130만 원. 이걸로 카드론 900만 원을 그 주 안에 일시불로 갚았습니다. 그 4년치 이자 300만 원이 통째로 사라진 겁니다. 남은 230만 원은 원숙이 계약금으로 돌렸습니다. 보험료는 월 28만 원에서 4만 원으로 내려가
24만 원이 떴습니다. 오라버니가 미련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보험은 아들한테 남겨줄 생각이었는데 저는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아들한테 남겨줄 수 있는 가장 큰 재산은요, 보험금이 아니에요. 돈 걱정 없는 부모예요. 오라버니는 아무 말도 못하겠다는 얼굴을 했습니다. 다음이 차였습니다. 이게 제일 애를 먹었어요. 남자에게 차는 발이 아니라 직함인가 봅니다. 세단을 처분할지 말지로 끙끙대는 오라버니에게 쐐기를 박은 건 올케 언니였습니다. 여보, 나 운전 아직 할 수 있어요. 장 보는 것도 병원도 내가 태워다 드릴게요. 오라버니는 올케 언니 얼굴을 물끄러미 보고 당신 운전은 거칠으라며 밉지 않은 소리를 짓거리면서도 눈이 빨개져 있는 겁니다. 세단을 처분해서 월 22만 원, 신문을 하나로 집전화를 손보고 스마트폰을 싼 요금제로 바꾸고 골프는 무릎이 말을 안 듣는다며 오라버니가 스스로 접고 합쳐서 12만 원. 정신 차려보니 박근님이 저물어 있었습니다. 전단지 뒷장에 저는 합계를 적었습니다. 뜬 돈 월 58만 원. 여기에 12를 곱하고 25를 곱하면 1억 7, 400만 원. 오라버니, 당신 오늘 부엌에서 한 발짝도 안 나가고 1억 7, 400만 원 벌었어요. 40년 다닌 퇴직금이랑 거의 같은 금액이에요. 오라버니는 한참 그 숫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피식 어깨가 흔들리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 퇴직금이 1억 8, 0, 오늘 반나절이 1억 7, 400이라. 이게 뭐냐. 웃으면서 오라버니는 손등으로 눈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저도 옳게 언니도 따라 웃고 세 사람 모두 조금씩 울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때 저는 하나만 더 말했습니다. 오라버니, 그 0만 원 말이에요. 장례비라고 이름 붙이는 건 좋아요. 하지만 쇠사슬을 채우면 안 돼요. 정말 급할 때는 쓰고 또 모으면 되는 거니까. 돈에는요, 이름표는 좋아도 쇠사슬은 독이에요. 오라버니는 생각해 보마라고 했습니다. 그 오라버니 치고는 대단한 대답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동생이 냉정하게 잔소리를 늘어놓기 전에 먼저 50만 원 싸주는 게 동생 도리 아니냐고 생각하신 분도 분명 계시겠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아직 한밤중에 문득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옳았을까 하고요. 다만 40년 경험이 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없이 건네는 50만 원은 상냥함에 탈을 쓴 못 본 척이라고. 돈은 건넨 날에 기뻐하고 다 쓴 날에 또 같은 밤이 옵니다. 식은 한번 건네면 평생 갑니다. 그래도 이건 답이 하나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해가 바뀌고 나서의 일입니다. 오라버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대낮에 활기찬 목소리였습니다. 동생아, 나 일하러 나간다. 들어보니 자기 발로 놓인 인력센터에 찾아가 역앞 자전거 보관소 정리일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월 35만 원 정도. 지급받은 점퍼를 입고 아침 2시간 자전거를 세우는 전직 영업부장. 자전거 보관소냐며 눈살 찌푸리실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라버니는 전화로 웃었습니다. 40년 영업으로 고개를 숙여왔다. 숙일 머리라면 아직 부드럽지. 32만 원까지 줄었던 월 적자는 이걸로 뒤집히는 셈입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저는 조금 울었습니다. 사람의 존엄이라는 건 말이지요. 누군가가 지켜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되찾는 거군요. 그 설날에는 또 하나 잊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세배하러 온 아들에게 오라버니가 먼저 꺼낸 겁니다. 얘야, 앉아라. 너한테 보여줄 게 있다. 전단지 뒷장의 그 식과
이제 막 쓰기 시작한 가계부를 아들 앞에 펼쳤습니다. 아들은 잠자코 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아버지, 왜 말 안 했어요? 모르고 입학금까지. 목소리가 뒤집혔습니다. 오라버니의 대답이 또 훌륭했습니다. 부모가 자식한테 돈이 없다고 할 수 있겠냐? 못하는 거다. 그것만은 너도 부모가 됐으니 알겠지. 아들은 한참 고개를 숙이고 있다가 말했습니다. 학원비 이제 됐어요.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저도 오늘 밤 우리 집 적자 계산해 볼게요. 돈 이야기를 못하는 병은 부모에게서 옮습니다. 하지만 고치는 식도 부모에게서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걸 말씀 안 드렸네요. 그 50만 원 결국 저는 안 냈습니다. 원숙이는 아들 직장을 통해 사서 25만 원이 됐습니다. 계약금은 보험 환급금 나머지로 넣고 모자란 부분은 오라버니가 첫 월급으로 냈습니다. 세단을 처분했으니 봄에 올 예정이던 정기 점검비 13만 원도 필요 없어졌고요. 50만 원의 정체는 원숙이와 정기 점검이었던 겁니다. 오라버니에게 정말로 필요했던 건 50만 원의 돈이 아니라 옆에 앉아 함께 통장을 펼쳐줄 누군가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로부터 반년이 지난 올봄의 일입니다. 오라버니 집에 들르니 부엌 식탁에서 오라버니가 대학 노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연필로 그날의 수입 지출을 적고 있는 겁니다. 정씨 아주머니와 똑같은 방식이지요. 지난달은 말이다 13만 원 흑자였어 라고 자랑스레 말하는 겁니다. 보관소에서는 매일 아침 오는 고등학생에게 아저씨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를 듣고 단골 아주머니들한테는 수고 많으세요 라는 소리를 듣는다며 싫지만은 않은 눈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올케 언니의 머리가 곱게 염색되어 있었습니다. 미용실 염색이었어요. 저는 그걸 봤을 때 눈물이 날 뻔한 걸 한참 참았습니다. 정씨 아주머니의 그 후도 말씀드려두지요. 정씨 아주머니는 6년 전 92에 돌아가셨습니다. 통장 잔고는 끝까지 600만 원 남짓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세상의 잣대라면 훌륭한 하루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례식 날 상점가에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크로켓을 깎아준 정육점 주인도 채소 가게 젊은 부부도 저 같은 수금꾼 출신까지 조문줄에 섰습니다. 접수 명부가 3권이 됐다더군요. 정씨 아주머니는 월 적자가 0이었으니 아까 식으로 말하면 기준선은 2개 3, 0만 원뿐 600만 원의 정씨 아주머니는 기준선 그 이상을 갖고 사람들 한가운데서 92까지 당당히 살아냈습니다. 3억이 안 되는 돈을 가진 오라버니가 떨고 있던 것과 똑같은 밤을 정씨 아주머니라면 콧노래로 넘겼을 겁니다. 자, 첫물음에 분명히 답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65에 모아둔 돈이 얼마 아래로 떨어지면 하류 노인으로 여겨지는가? 숫자만 알고 싶으신 분에게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할 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돈이 3억만 원 아래이면서 게다가 월 적자가 30만 원을 넘고 더구나 그 적자를 한 번도 재본 적이 없다면 잔인하지만 당신은 지금 그 길 위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기억해 주세요. 3억을 가진 교장 선생님은 떨어지고 600만 원의 정씨 아주머니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른 건 통장의 자릿수가 아닙니다. 기준선은 집집마다 다릅니다. 월 적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5년 더하기 3억만 원, 그리고 식은 거꾸로도 익힙니다. 월 1만 원은 저축 300만 원. 오라버니는 저축을 1원도 안 늘리고 반나절 만에 기준선 저쪽으로 돌아가 보였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설날 일입니다. 오라버니와 둘이 부엌에서 차를 마시고 있는데
오라버니가 불쑥 말했습니다. 있잖니, 나는 40년을 저축이란 통장의 숫자를 말하는 거라고 생각했다. 아니더구나. 밤 9시에 고개 숙이고 전화 걸 상대가 하나 있느냐 없느냐, 그게 내 진짜 저축이었어. 저는 그날 밤에 전화를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오라버니가 떨어져 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라버니가 2년 만에 겨우 자기 손으로 자기를 구한 소리였던 겁니다. 전화 한 통에 오라버니는 2년이 걸렸습니다. 부디 여러분은 2년이나 걸리지 마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밤부터 할 수 있는 걸 하나만, 종이와 펜을 한 장 준비해 주세요. 적을 건 3가지 숫자뿐입니다. 하나, 연금 등 매달 들어오는 돈. 둘, 매달 나가는 돈. 셋, 그 차이. 그것뿐입니다. 차이가 적자여도 부디 창백해지지 마세요. 적자 1만 원마다 300만 원어치 사니 당신 손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되도록 그 종이를 누군가 한 사람에게 보여주세요. 남편이든 아내든 자식이든 그걸 꺼낼 수 있었던 밤, 당신은 이미 가장 위험한 곳에서는 벗어나 있습니다. 노후를 가르는 건 통장의 자릿수가 아닙니다. 적자를 똑바로 보는 종이 한 장과 고개 숙일 수 있는 상대 하나, 이 2가지입니다. 자, 오늘 밤은 여러분께도 꼭 여쭙고 싶습니다. 당신 대개 월 차이는 얼마였나요? 흑자 2만 원, 적자 3만 원. 아직 무서워서 계산 안 했어요. 그런 한마디면 됩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숫자가 부끄러운 분은 계산해 봤습니다라는 한마디만이라도 저는 기쁩니다. 오늘 밤 이야기가 가슴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문득 떠오른 소중한 그분에게 공유를, 구독과 알림 설정도 눌러주시면 다음 밤에도 이렇게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안녕히 주무세요.